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페이지를 잠깐 넘겨볼게요. 우리가 172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왜 생태학적 친입 경쟁 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책에 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아까 침쟁이가 버스에 탔다고 그런 거는 왜냐면 기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책이 없으면 나중에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책이 없는 걸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잘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 프린트만 아니라 아까 그 두 문제만 풀면 이 도시공간 구조는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한 문제를 맞히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막 여러분한테 막 뭐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한 거는 열심히 하라는 거지 제가 막 감정 있게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냐면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막 짜증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 거 없으면 그냥 저 옛날에 초짜 때는 여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많이 가리키면 좋은지 알았더니 아니야. 그냥 줘야 돼. 침쟁이가 어디 떴어?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또 동영상 들으신 분들 일 거예요. 176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아까 4번, 5번, 6번은 안 나온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경향이 저 외에 우리 교수님들이 또 모의고사를 내면서 낼 수도 있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다차원 같은 건 우리가 입문서에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시 수정할게요. 출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아까 다핵심이라는 게 있었죠? 이 세 가지만 출제가 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만 계속 잡으시고 넘겨볼게요. 자, 178페이지로 갑니다. 178페이지로 가시면 178페이지 입지론 찾으셨습니까? 얘도 가성비가 낮은 게 한 문제인데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가성비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찍어드리고 하겠는데 제가 이제 입지 파트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라 제가 박사 논문이 입지인데 이 입지론이 19세기와 20세기 이론이어서 지금 이론하고 맞지가 않죠.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냥 옛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입지라는 거는 전체를 본다면 산업입지와 주거입지로 갈려요. 그죠? 근데 주거입지인데 이 동양은 풍수지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명단짜리 찾는 거. 그럼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거의 시험지가 안 나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주거입지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제가 이 주거입지에서 최적 주거입지 같은 걸 얘기했고, 그러면 산업입지가 중요하죠? 이게 다 서양인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크리스탈러, 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동양인이 나와요? 다 서양인이 나와요. 서양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2차, 3차 산업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1차는 아까 튀넨을 했었어요. 튀넨. 그럼 튀넨은 그냥요, 농업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냥요, 수송비였어요. 수송비를 강조한 튀넨이라는 학자가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자, 공장이 2차예요. 공업입지론인데, 지금까지 이 공업입지론, 자, 몇 차가 제일 중요하다? 3차에서 거의 다 떠요, 3차. 그죠? 근데 튀넨은 아까 지대이론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건데, 2차는 거의 10년에 한 번씩 뜨거든요. 배버만 떴다가, 자, 따라서 레시라는 게 딱 한 번 떴어요. 그래서 이 배버 위주로 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3차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교재. 그래서 상업입지론이에요.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자, 따라서 크리스탈러. 다 그냥이야, 서양인들이야. 맹자, 공자,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다 서양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일리라고 들어보셨죠? 레일리랑 허프. 이 학자가 세 학자 가장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농업은 몇 차? 몇 명이 얘기했어? 한 명. 공업은 몇 차? 몇 명? 두 명. 상업은 몇 차? 몇 명 중에? 3명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3차예요, 3차. 그래서 거기에 178페이지를 가시면은
파란 색깔 있어요? 파란 색깔? 입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정적이 공간적이고 입지 선정은 어떤 것을 찾으러 다니까 동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데 참고만 하시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80페이지 가시면 키포인트만 잡을게요. 키포인트. 용도지역별 입지 조건이라는 입지 선정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주택지는 어떤 게 중요해요? 불러보세요. 쾌적성, 편리성, 상업지는요? 수익. 공장은 생산이나 비용이 중요하죠? 생산,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주거입지는 제가 아까 출제 빈도가 낮고 입문 과정에 하셨으니까 넘길게요. 안 나오는 건 제가 안 합니다. 넘겨볼게요. 그럼 184. 무슨 입지가 중요하다고요? 상업입지예요, 상업입지. 찾았습니까? 근데 얘가 까놓고 얘기해서 계산 문제가 나와요. 무슨 문제가 나온다? 계산. 계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일리가 좀 계산이 있으면 해드리는데 네일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일리는 간단히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얘기하고, 컨버스는 학지 아시죠? 이거 이따가 해드리고, 허프는 아마 저번에 풀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일단 용어적으로 갈게요. 밑에 보시면 상권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상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따가 중심지라는 게 나와요. 이 중심지가 학원으로 친다면, 우리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이 중심지예요. 시장.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학원을 여기 오픈을 하게 되면 그냥 해야 돼요? 상권이 있어야 돼요. 상권을 커버하는 상권이 있는 거죠. 얘기해봐요. 대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권을 분석 안 해야 된다? 상권을 분석해야 된다.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 상권이거든요. 상권. 가볼게요. 이걸 따라서 배후지라는 말을 써요. 좌측에 상권은 보고 계시나요? 고객을 흡입하는 지리적 영역으로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무슨 지라고도 한다? 배후지, 시장 지역이라고도 해요. 그럼 상권의 특징은 1번 당연히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지역이 넓을수록 더 좋은 거죠? 인구密도가 높고 유동인구도 많아야 되죠. 근데 상권의 범위는 항상 고정적이에요? 변해요? 유동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고요. 상권의 분류가 1차, 2차, 3차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거 뭐냐면 1차가 범위가 더 높아요. 1차가 거기 보시면 퍼센트로 가보세요. 60, 70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고객이 60, 70 온다는 건 그냥입니까?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까? 많이 오는 곳이고 2차 있어요? 2차? 2차는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15하고 20이라는 거는 조금 어떻게 돼요? 그 범위가 좀 넓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시면 3차가 5에서 10이라고 돼 있나? 몇 차 상권이 가장 좋은 상권이에요? 1차. 1차가 많은 고객들이 있고 2차, 3차로 갈수록 범위가 적어진다 그러지 깊숙하게 나오진 않아요. 아시겠죠? 넘길게요. 그럼 안 했던 걸 한번 볼게요. 187페이지 가시면 상권의 획정 기법은 안 했죠. 이건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은 안 되지만 얘는 주어진 입지에 적합한 업종의 선택과 상권의 범위, 해당 점포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어떤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기법이 있어요. 공간 독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독점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공간 독점에 독점 동그라미 치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시장 침투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침투. 시장 침투법. 그 다음 마지막 분산 시장 접근이라는 게 있죠. 분산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분산 시장 접근법. 자, 그다음에 독점, 침투, 분산.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우리 약국이나 이런 것들 거리 제한 두는 거 아시죠? 거리 제한을 둬요. 거리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독점, 거리 제한을 면허를 따게 해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독점은 밑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가볼게요. 기역에 가시면은 공간 독점은 지역 독점이 강한 업종이며 거리 제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치시고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 거리 제한, 면허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이야? 독점이야?
독점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체국이나 주류 판매점, 자, 우리나라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주류 판매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판매점이 그렇고, 침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명동에 가잖아요. 백화점이 하나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개 있을까요? 따라서 중첩돼 있다. 중첩돼 있죠. 중첩돼 있어서 여러 상권들이 중첩돼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해요. 경쟁이 심합니다. 경쟁이 심해서 이런 것들이 돼요. 요거는 박스를 가보세요. 시장 침투 있어요? 침투? 중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중첩됐다는 건 그냥입니까? 경쟁이 심합니까? 경제 부분을 인정하죠. 경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다음 어떤 거냐? 백화점하고 슈퍼마켓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백화점하고 슈퍼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에서는 분산이 키포인트죠. 그럼 분산시장 접근법은 뭐냐면, 자, 거기 보시면은 특정 지역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그랗죠? 특정 지역. 그 다음에 쭉 내려오게 되면 전문화된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품이에요. 전문화된 상품.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고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따라서 고급, 전문품, 명품. 자, 이건 따라서 특정 계층. 따라서 분산시켜라. 그 분산시켜서 그 계층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리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밑에 가시면은, 니은에,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 침투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경쟁이 심해서 중첩되어 있는 게 많은 점포들이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맞아요? 자, 따라서 분산시켜라. 전문화된 상품, 특정 수요 계층. 그럼 이 사람들은 판매하는 곳을 좀 분리시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제가. 시험 문제, 거리 제한, 면허, 우체국, 주류점 나오면 그냥이야 독점 찍어. 중첩하고 경쟁 부분을 인정해서 백화점, 슈퍼마켓 많이 있는 것 침투. 따라서 분산시켜라. 특정 지역, 전문화된 고급 나오면 분산 찍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쉬는 시간에 또 만들어 봤는데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자, 따라서 독침 분산. 갑이라는 킬러가 어떤 사람을 죽이는데 독침을 쐈어요. 따라서 독침 분산. 안 먹힌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크리스탈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밑에 상권에 크리스탈러 찾았어? 별 붙여보세요. 얘. 자, 그래서 얘는 따라봐. 중심지 이론. 자, 중심지 이론 찾으셨죠? 이 크시께서는 중심지 이론을 전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크리스탈러를 길어서 크시라고 할게요. 크시. 무슨 시? 크시. 그래서 이 상업 입지론을 이제 보겠는데 중심지 이론을 가볼게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라고 나왔거든요. 형성되는 과정.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시장이 점포가 있는 곳이에요. 중심지가 여기가 학원이라면 시장이 중심지예요. 시장. 우리가 학원이 있고 점포가 있는 게 중심지고요. 아까 산권 기억하시죠? 따라서 배우지. 배우지.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 배우지야. 고객이. 그래서 여기가 배우지 상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일단 문제도 이제 저번에 한번 풀었는데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풀 겁니다. 들어보죠. 자, 얘가 갑돌이가 슈퍼를 차렸어요. 그럼 얘가 최소한 현상 유지는 안 해야 돼요? 현상 유지는 해야 돼요. 최소한 와줘야 하는 인원수가 있어야 자기가 유지하죠? 이걸 따라서 최소 요구치 이걸 하래요. 그래서 요 정도는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명 정도는 와줘야 현상 유지를 해요. 그걸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최소 요구치고 이걸 최소 요구 범위라고 있다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정상이만 얻는다. 초과는 얻어요? 정상이만 얻어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만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따 보여줄 거고요. 자, 그런데 더 와줘와서 매출액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따가 하겠지만 따라해봐요. 재화의 도달거리. 그런 단어가 있죠. 이 재화의 도달거리는 뭐냐면 짜장면 배달거리예요. 짜장면도 이 재화의 배달거리가 없어요? 배달거리가 있어요. 있죠. 오늘 2시에 끝나갖고 저 서울에 있는 명동의 중국송에 전화해서 탕수육 50그릇과 탕수육 짜장면 50그릇 갖다 주세요. 어딘데? 부산인데 메롱 하면 죽여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요 배달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을 선택했다는 건 저기 대구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내가 최대한 가겠다는 거리라는 거죠. 교통비를 갖고.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따라해보세요. 수요가 0이다. 한 번 더. 수요가 0이다. 수요가 1이라 그랬어요? 제가 0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재화 돌봄이가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따가 수요가 1이라 그래야 돼요? 0이라 그래야 돼요? 1이면 이 다음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을 얘기하거든요. 100명 와줘야 돼요? 더 많이 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매출액을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지만 유지하죠. 만약에 봐봐봐. 재화의 도달거리가 여기서 끊기게 되면은 그냥이야 더 안 와. 100명도 안 오죠? 그러면 최소 요구치가 재화 돌봄이 그냥이야 내에 있어야 돼.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파란 색깔 하나 있을걸? 자, 189페이지. 자, 우리가 넘기시면은 전 페이지.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의 찾으셨습니까? 그럼 맨 밑에 가세요. 자, 따라서 중심지.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 제공하는 건데, 기억본 보세요.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범위 내에 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그럼 어떤 게 더 범위가 넓다는 거죠? 재화의 도달범위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중심지의 형성이 된 거고, 넘겨보십시오. 파란 색깔. 그럼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상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자 거기다 적었어. 수요가 0이야 1이야. 0이 되는 지점이 1이 되는 지점이 아니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 기능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 질적 공간이기 때문에 수요가 1이야 0이야.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풀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207페이지로 가볼게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어서 207페이지의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207페이지 문제를 완전히 깨뚫고 있어야 되는데 들어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풀어드릴게요. 크리스탈로의 중심지에 사용되는 개념의 정의로 옳은 것은 갑니다. 다음에 중심지.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 학원이 중심지라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배우지죠. 얘기해봐요. 그럼 중심지는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건 재화야, 강의 서비스야. 그럼 제공하는 장소가 중심지지? 지금 중심지 보고 있나? 그래서 각종 재화 서비스 공급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배우지가 상권이죠. 여기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니은이 틀었는데 왜 틀었는지 지적해봐요. 0이죠, 0. 1이라는 거는 이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도달 범위는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항의 중심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강력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최소 요구치 기억나세요? 아까 100명 정도 와줘야 되죠? 중심지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 수요 요구금을 맞고, 자, 저는 리을번이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최소 요구 범위. 자, 제가 아까 그냥요, 정상이윤만 얻어요. 초과율을 얻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윤이 키포인트일까요? 정상이윤이죠, 정상이윤. 어머, 저 지금 리을번 하고 있는데, 보고 계셔요? 그럼 무슨 이윤이 중요한 거죠? 정상이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상이윤만큼만 얻는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한 경계까지에 대한 거리를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하죠. 맞나? 만약에 초과율을 얻는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게 정상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페이지 188페이지로 가시면 자, 여기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지문을 보겠는데 자, 가볼게요. 이 중심지라는 것은 고차, 중차, 저차가 있어요. 그럼 중심지가 하나예요? 다수예요? 단일 중심지가 아니죠. 단일이 아니라 다수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그럼 고차가 있고 중차가 있고 저차가 있대요. 자, 우리 집 앞에는 동네 슈퍼가 가깝고 좀만 가면은 이제 중형마트, 대형마트 가장 멀죠. 그럼 대형마트가 가까워요? 이마트, 롯데마트가 멀어요? 멀죠. 근데 규모는 크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동네 슈퍼에서는 아이쇼핑이 가능합니까?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시식이 가능합니까? 신고해요. 대형마트는 그냥요 다 가능해요. 한 끼 때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 서비스가 나갑니다. 우리 집 앞에는 그냥요 초등학교가 가까워요.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죠. 자, 보세요. 대학교끼리는 그냥입니까? 거리가 뭡니까? 초등학교끼리는요 가깝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때요? 우리 집 앞에는 시청이 가까워요? 동사무소가 가까워요? 동사무소가 가깝고, 자, 중간에 구청이 있고 시청이 가깝습니까? 더 멉니까? 멀죠. 또 그래라 부산시청 우리 집 옆에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럼 보편적으로 시청에서 멀잖아요. 그러면 시청이 부산시청이 여러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중심지가 많을까? 적을까? 적고, 동사무소는 많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 고차로가 저차에서 고차로가 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라미드형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저차가 중차 옆에는 있을 수 있지만 고차로 갈수록 그 분포도가 줄어들어서 고차일수록 수도 줄고 분포도도 줄다는 얘기예요. 가볼게요. 한 번 더 합시다. 밑에 4번에 중심지 계층에 따른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 갈게. 중심지 수는 아까 시청은 많아, 고차 시청은 적어. 동사무소 저차가 많죠. 배우지 크기는 당연히 고차가 넓고 저차가 좁죠. 중심지와 거리는 고차일수록 더 멀고 저차가 가깝고요. 시급상품은 고차는 고급상품, 저차는 좀 저급상품이고 수행하는 기능은 고차가 그냥요 더 복잡해요. 저차가 단순하죠? 그런가요? 자, 이것도 좀 주의하실 게, 자, 이 대형마트를 자주 다니십니까? 동네 슈퍼를 자주 다니십니까? 대형마트는 자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네 슈퍼는 가깝기 때문에 뭐 어떻습니까? 뭐 반찬이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슬리퍼 신고 가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이용 빈도가 높은 건 오히려 동네 슈퍼라는 거죠. 맞나? 그러면 고차는 그냥이야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 빈도가 낮아. 저차일수록 높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고차는 어떻게 돼요? 더 수요자의 도달거리가 더 멀죠? 그래서 저차는 또 가깝고,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는 피라미드형이죠? 그럼 여쭤볼게요.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피라미드형이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응하고 지읒을 묶으세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중차에서 포용하는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들죠? 그러면 저차가 중심지도 고차로 갈수록 그냥이야 중심지 수는 적어지고, 중차에 포용하는 저차의 수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들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럼 늘어난다, 다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중심지가 하나인 게 좋아요? 여러인 게 좋아요? 여러인 게 좋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3번에 이상적인 배우지 형성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단일이 좋아요? 여러 개가 좋아요? 원형이 아니라, 원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정육각형, 이게 낫다는 거예요. 정육각형이 또 중심지를 또 포용하는 게 낫기 때문에, 다시 갈게. 단일이 좋아, 다수가 좋아? 원형이 좋아, 정육각형이 좋아?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근데 희박한 게 한 번도 추적이 안 됐다는 거. 자, 그러면은 밑에 뭐 지읒하고 키티읒까지는 제가 얘기했고, 오늘 프린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4번을 갈게요. 4번에 2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4번에 2번이 맞나 틀리나.
맞죠? 상호비주의 크리스탈로는 중심지 계층 간의 포소 원리로서 중심지수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고차, 저차로 구분되죠. 고차는 어떻게 돼요?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규모도 크고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갖죠. 맞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빠진 게 제가 어디를 설명하냐면 5번을 설명해 볼게요. 동그라미 5번. 허프 있죠, 허프. 허프는 자, 이거 제 강의를 듣고 갈게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따보세요. 허프도 중심지 이론을 얘기했는데 얘랑 좀 틀린 게 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허프는 여러분들 고차는 지금의 대형마트고요. 아까 저차는 동네 슈퍼였죠. 근데 얘 때는 대형마트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껌 하나 살아요? 껌 하러 사러 가진 않죠. 그럼 가게 되면은 따로 다목적 구매 여행 이런 게 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요 카트를 끌어요. 그럼 껌 하나 사요? 물건을 싸요. 목적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럼 여러 개 간다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건 크리스탈로예요? 허프예요? 허프죠. 이해 갔나? 다시 할게. 이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는 건 나중에 기출문제 나와요. 그러면 다목적 구매 여행 한다면 동네 슈퍼 가겠어요? 이마트 가겠어요? 그럼 이마트가 적당한 거리에 있죠?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선택한다, 지나친다.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남편분께서 여보 이마트 가자. 무식해.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5번이 자 지금 그 5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자,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잖아요. 찾았나? 그럼 얘가 여러 물건을 사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됐었거든요. 그럼 크리스탈 이론과 허프 이론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네일리의 따라서 소매 인력 법칙, 만류 인력, 중력 모형. 학교 다닐 때 만류 인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물체끼리 끌어당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두 도시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크리스탈로는 따라해보세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 중심지에 대한 형성 과정을 얘기했는데 이제서부터 따라서 중력 모형, 만류 인력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심지의 어떤 상호작용.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중력 모형이에요. 중력 모형. 그래서 만류 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자, 따라보세요. 유인력. 끌어당기는 유인력을 본다는 거죠. 네일리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해드리고요. 네일리의 소매 인력이에요. 네일리의 소매 인력 동그라미. 인력. 자, 그래서 자, 설명해 볼게요. 이 두 도시로 다녀왔는데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 그럼 C 마을이나 C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그럼 여기가 4만 명이 있고 여기가 1만 명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많이 가겠어요? 큰 도시로 가겠죠. 그런가요? 큰 도시가 상권의 유인력이 세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C가 있다면 1km 떨어져 있고 2km 떨어져 있다면 C는 그냥입니까? A로 갈 확률이 많습니까? 왜 그래요? 크기가 작아요? 커요? 거리도 가깝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상권의 단위를 도시 단위로 봤습니다. 도시 단위로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상권의 흡입력, 상권의 유인력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흡입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흡입력은 자,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따라서 인구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거리가 멀어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이기 때문에 이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결정론 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론 쪽에는 자 들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딱 두 도시만 봤다. 결정돼 있다. 그래서 결정론 쪽으로 딱 두 도시만 봐서 소도시를 본 거죠. 자, 그럼 펜 들어보세요. 자,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요 인구에 비례해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가 돼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4번에 가시면 이제 소매의 인력 법칙은 점포에 대한 선택의 거리에 의한 많은 제약을 받아 점포수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그냥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죠. 한정돼 있고 상권의 분할점이 존재하는 대도시 같은 지역에 적용하는 게 문제점이 돼서 나중에 허프를 얘기하는데 밑에 컨버스 있나 컨버스? 컨버스는 무슨 모형이죠? 분기점 모형이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기점이 유인력이 같은 게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상권의 경계 지점이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자, 이게 이제 유인력이 같은 곳이 분기점인데, 자, 갑니다. A가 만약에 3만 명이고, B가 만약에 3만 명이면, 그냥입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같습니까? 그럼 구매량이 같은 게 분기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에 오는 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따라서 50%, 50%, 1대1. 100명 있으면 50명 가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상권의 경계 지점을 처음으로 구분학자가 그냥이요 네일리예요. 네일리. 그래서 그럼 A 도시가 4만 명이고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면 자 상권의 분기점은 자 따라서 작은 쪽에 가깝다. 왜냐하면 1대1이지만 여기까지는 어떻게 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죠. 그래서 작은 쪽에. 그래서 거기가 어디 있냐면은 자 갑니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의 맨 밑에 가시면 3번 만약 두 도시 크기가 같다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은 어느 지점에 온다? 중앙에 온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근데 4번의 별표 만약 그 그림을 보시면 A가 B보다 크죠? 얘기해봐요. 그럼 A의 영향력이 크므로 상권의 경계는 오히려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멀리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중심지간에 작은 쪽에 가깝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컨버스는 이걸 구분했나요? 그 위치를 쟀나요? 자, 그래서 컴파스. 학교 다닐 때 컴파스는 이게 재는 거죠.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자, 얘는 구분을 했어요. 그 거리를 쟀어요. 쟀죠. 지금 컨버스의 분기점 파란 색깔 있나? 얘는 구분해서 거리를 쟀어. 그래서 위치를 구했다. 그래도 구매형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있죠? 끌어당기는 힘이 같다는 얘기예요. 분기점 위치를 구한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계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핵심 요약 계산 문제 찾으셨습니까? 다시 가는데 기출 문제를 제가 해볼게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자, 시험 문제가 A가 1000이고요. 인구가 됐든 면적이 됐든 B가 9000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아까 분기점은 큰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그럼 이쪽에 쏠려 있겠죠?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8km고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1번 1km, 2번 2km, 3번 4km, 4번 5km, 5번 6km라면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는 결론만 냈는데 자 8km를 반으로 쪼개면 4km죠. 봐봐요. 맞아요? 그럼 4km 쪽으로 넘어야 돼요? 그 안쪽으로 있어야 돼요. 안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km 아니면 2km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맞나? 자 그러면 이 식이 있는데 식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전체가 8km가 올라가고 자 1 플러스 루트를 씌워서 상대편이 올라가요. 그럼 9,000분의 1은 루트 9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루트가 나올 수 있고, 루트 16은 참 나올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럼 얘는 봐봐. 얘는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게 지워져요. 따라서 3. 자,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는 거죠. 맞나? 그럼 얘가 3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4가 되면은 2km가 되죠? 그렇게 가시는 거죠. 여기까지 거리가 몇 킬로다? 2km예요. 그런가? 그럼 얘가 2km고 얘가 6km가 될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따라서 야매가 있다. 자, 그래서 자, 따라보세요. 가까운 쪽을 1로 놓는다. 자, 먼 곳을 루트로 씌운다. 자, 볼게요. 루트로 씌운 곳은 그냥요, 1보다 거리가 멀어요. 그럼 수치가 1보다 크겠죠? 자, 따라서 윗대가리가 커야 된다. 그럼 얘 9에다 1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따라서 1대 3. 1대 3이 되는 거죠. 몇 대 몇이 된다? 1대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얼마고요? 여기가 얼마라고요? 3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대 3.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4로 나누면 되고 얘가 4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따라서 1하고 3을 더하면 따라서 4분의 1, 4분의 3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따, 힘들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몇 킬로가 되겠어요? 2킬로가 맞겠죠? 2킬로니까 2, 3은 6킬로, 8킬로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따라합니다. 9배가 나오면 4로 나눠라. 4로 나누면 1kg, 여기가 2kg가 되는 거죠. 분위기 안 좋아. 자, 할게. 이게 몇 킬로예요? 이게 8kg지? 얘기해봐요. 8kg. 1대 루트 9지? 그럼 따라서 1대 3. 3배 떨어져 있다. 3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얘가 1이면 얘가 3kg잖아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얘가 2배면 얘가, 자, 어떻습니까? 얘가 2면 2, 3은 6이니까 얘가 아다리가 맞겠죠. 그럼 얘가, 따라서 4분의 1, 4분의 3. 그러면, 자, 9배면 여기다 뭐를 나누시면 돼요? 4를 나누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까워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허프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 문제는 한번 풀었었죠? 푼 걸로 기억한데? 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만 가고 제가 마치도록 하는데, 허프는 따르세요. 확률 모형. 찾으셨나? 허프가 무슨 모형? 확률 모형이죠. 가볼게요. 그래서 이론만 먼저 가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했기 때문에. 자, 갈게요.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확률 이론. 자, 레일리와 컨버스는, 자, 따라합니다. 2개의 도시만 봤다. 근데 여러분들 2개 도시예요? 도시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다수 도시가 될 수도 있죠. 맞습니까? 다수의 점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수의 점포.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쟤는 도시 단위로 갔는데, 상권을, 자, 우리가 매장 단위로 갑니다. 상권의 범위를 매장 단위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매상권이라고 또 얘기하면서 매장 단위로 갔다. 그럼 매장 면적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아까 따라서 인구에 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얘는 상권에 대한 유인력은 흡입력은 자, 따라합니다.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자, 얘는 도시로 봤어요? 매장으로 봤어요? 매장이 여러 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을까? 이마트가 있고, 자, 롯데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2개예요?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3개가 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인구에 비례해요? 매장 면적에 비례해요? 자,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마찰 계수. 마찰 계수 쓰는 게 뭐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자, 이 허프란 레일이라는요, 여기 산이나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장애의 요인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마찰 계수.
그 마찰 개수가 클수록 더 장애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장애물이 많으면 이 개수가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지면 안 좋죠. 그래서 이거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비례하고 얘와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얘는 따라서 확률. 따라서 확률. 그럼 우리가 이마트로 갈 시장 점유율을 구한단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을 구한다면 우리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놓고 이마트를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거리의 마찰 개수에 반비례하죠. 그럼 제가 얘가 만약에 50%다. 얘가 30이다. 얘가 20이다면 50, 그 다음에 30, 20이니까 얘가 50이니까 따라서 50%. 자, 따라서 확률 논죠. 확률로 쪽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허프 찍으셔야 돼요. 맞나? 지금 허프를 보고 계시나? 허프는 소도시야, 대도시야? 하나야, 여러 개 될 수도 있어. 소매 지역 이론을 얘기한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래서 얘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개수승에 반비례하죠. 마찰 개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192페이지 가시면 그 계산 문제는 풀었죠? 그러면 갈게. 다음에 확률 모델. 자, 그냥요. 매장 면적 크기에 비례하죠. 크기, 거리, 마찰 개수를 봐요. 실제로 이제 1 아니면 2로 줄 수밖에 없는데 각각의 쇼핑센터의 효용을 별도로 계산해서 모두 합한 분모로 대입한다. 가고자 하는 쇼핑센터의 효용을 분자로 대입해서 확률을 계산한다. 다음에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봐봐. 네일리는 따라서 소매 인력 법칙. 자, 컨버스는 따라서 분기점. 자, 허프는 따라서 확률. 그럼 시험 문제 확률 나오면 확률에 히읗 들어갔죠? 그럼 누구 찍으셔야 돼? 허프 찍으셔야 되죠. 다시 할게요. 확률 나왔어? 누구 찍어? 허프 찍으셔야 돼요. 맞나? 그 다음에 일로 와봐. 따라서 분기점, 컨버스 연구한 거야. 분기점 나오면 누구 찍어? 컨버스 찍는 거죠. 다시 할게. 확률 나오면 어떻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분기점 나오면 어떻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라면은 그냥이야? 한계가 있어. 따라서 인력, 네일리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해 그냥. 그럼 네일리는 무슨 인력? 소매 인력. 컨버스는 뭐? 분기. 허프는 확률로 그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허프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2개가 될 수 있어요? 3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서 2개 된다는 것을 조금 결정론적으로 확률 쪽으로 간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저런 장애인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따라서 마찰 개수. 얘는 제곱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시간 거리. 그러면 장애물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통이 발달할수록 마찰 개수가 작아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2와 1인데 이제 2로 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시 갈게. 확률론 쪽 나오면 누구 찍어? 어떻게 했어? 분기점 나오면 비읍 들어갔죠? 소매 인력 나오면 네일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4번에 3번만 봅시다. 4번에 3번만 보시면 3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4번에 3번. 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네일리는 소매 인력 맞나요? 상거래 흡입력은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라죠. 그러니까 4번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따라서 배번은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다. 어떤 비를 제일 중요시했다고요? 수송비, 임금, 지적료 중에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정답은 모르시겠어요? 2번이 정답이죠. 요거까지는 풀었죠? 그래서 5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